잠 다 깨셨죠? 그러니까 복습 문제 풀 때가 가장 힘듭니다. 지난주 거 하다 보니까. 근데 세법은 또 지난주 것도 출발이지만이 오늘 진도 나갈 때 편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가끔은 저희 그 강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제가 넘어가는데, 자꾸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이제 고민거리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아, 이거 진도 어떻게 하지? 입문과정 때?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냥 나가다 중간에 그만둬. 뭐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 묻습니다. 충청도에 살았냐고. 충청도에 안 살았다고 합니다. 뭐 입문과정 때 그냥 그렇게 조금만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세법은 조금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용어가 산발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하다 보는데 좀 시간이 연장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이니까 막 이렇게 토가 나올 정도로 돼 있죠. 힘드실 겁니다. 해결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꼭 참는 수밖에. 그래서 몇 바퀴 세법은 돌아야지만이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 과목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어저께 저녁 때인가 61년생 분이신데, 61년생이면은 나이는 나오죠? 합격해서 지금 한 7년에서 8년 하고 계십니다. 중개사무실을. 근데 갑자기 저녁 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서교동에 있는 거 70억짜리 판다고. 손님이 묻는다고 합니다. 양도세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통화를 밤 10시에 해드렸습니다. 이제 일이 닥쳐야지만이 세법 공부해야 되겠구나. 70억 곱하기 중개수수료 0.5%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나중에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파는 사람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사는 사람도 내가 중개하면 보통 그걸 양타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다 받죠. 기분 좋겠죠. 그럼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게 세법입니다. 그래서 10시부터 한 30분인가 40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일 하다가 자고 또 아침에 나오는데 바로 또 새벽부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어저께 그 내용 중에 하나 좀 더 묻겠다고. 사람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뭐가 닥치거나 할 것 같으면 잠도 안 오고 새벽에 고민하고. 그러니까 세법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좀 참으시고. 가봅니다. 32페이지. 30페이지. 그래서 양도세에서 마지막 핵심칠 비과세 양도소득. 비과세 동그라미. 일단은 뭐 비과세라는 건 상식적으로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크게 보니까 세 가지 구분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파산 선고 동그라미. 두 번째는 농지 교환 동그라미고,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 동그라미. 일단 세 개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칠판으로 와 보실까요? 파산이 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했습니다. 파산 선고 받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질 겁니다. 그 사람 재산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더라. 양도의 개념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우리가 한 달만 지나도 기억이 이렇게 안 납니다. 12페이지였나요? 12페이지. 이렇게 앞부분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12페이지. 양도세 처음 공부할 때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의 총회 공부했었죠. 양도라는 것은 사실상 유상이전. 유상이라는 것은 대가받은 것이고, 사실상은 등기 등록과 관계없다. 그럼 지금 사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 파산 선고 받았어. 그럼 자기의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고 볼까요? 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고요? 돈 조금이라도 들어오겠죠. 그럼 대가 받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의 개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산 선고 당한 사람한테 당신 양도세 내시오 그러면 이 사람 가슴 아프겠죠. 저녁 때 한강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법에서는 한 사람을 살려주고자 이런 경우는 어떨 것인가? 양도세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비과세. 의미 설명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농지 교환. 교환은 양도의 개념에 속합니까? 13페이지. 13페이지 양도로 보는 거. 1번에 매매. 2번은 교환. 어머, 여기 있었네. 그리고 별표까지 쳐줬네. 교환을 하면 양쪽 사람 모두 다 양도세 내야 되고 또 취득세 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농지. 농지는 과세 대상에 있다 없다. 16페이지. 그 동영상 보시는 분들 좀 찾아보시고, 예?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16페이지는 양도세, 과세 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 파생 상품이 있죠. 토지를 뚫어지게 보니까 농지 나와 있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 교환은 양도의 개념에 속해. 농지는 과세 대상에 있어. 그러면 원칙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농민들을 보호해주고자 특별히 요건 충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파악되죠? 자,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 내가 주택 하나밖에 없어. 그것을 팔았어. 그러면 양도의 개념에 속하겠죠. 팔면서 돈 받았으니까. 그 다음 주택. 주택은 16페이지에 있다 없다. 16페이지 과세 대상에 토지 건물 묶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죠. 그러면 주택도 과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칙은 양도세를 과세해야 되겠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야, 한 채밖에 없어. 그거 팔면 그냥 양도세를 안 내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32페이지. 32페이지에 우린 지금 뭘 공부하는가? 양도세, 비과세. 크게 세 가지 기억하자. 1번은 파산 선고. 한 사람 살려주고자. 두 번째는 농지 교환.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 우리 주거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비과세 준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그 밑에 봤더니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팔았다. 두 번째는 농지 대토론에서 발산 소리가 되어 있죠. 끝부분에 감면자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보니까 맨 위의 제목은 뭐라고요? 비과세. 근데 지금은 감면. 감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옛날에 우리 시험에 출제했던 거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팔았다. 농지가 뭔지는 알죠? 작용이 뭐죠? 내가 경작했어. 몇 년을? 8년 이상.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그 농지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과세다, 감면이다. 감면. 그때 비과세 그러면 큰일 난다. 자, 그러면 비과세와 감면은 무엇인가? 필기하지 마시고. 칠판 오시면 비과세는 과세권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 감면은 과세권을 유보합니다. 진짜 옳은 말이다. 그러면 통과하셔도 되고. 자, 양도세 계산 구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비용 빼주니까 양도 차이 나오죠? 장기부터 빼주니까 양도 소득 금액 빼기 양도소득 경무제 해주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라니까 산출세 나옵니다. 준비하시고 내가 이번에 1세대 1주택을 팔았다고 볼까요? 주택 하나 있는데 그거 팔았다. 8억에 팔았습니다. 8억에. 내가 옛날에 얼마에 샀는가? 2억에 샀습니다. 2억에 산 것을 지금 8억에 팔았다고 볼까요? 나 돈 얼마 벌었죠? 6억 벌었죠. 그런데 양도세는 과세다 비과세다? 그 위에 비과세는 파산 선고, 농지 교환, 1세대 1주택. 내가 이번에 주택 팔았어. 하나인 상태에서. 그럼 양도세는 비과세죠. 비과세는 세금 계산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2억에 사서
8억에 팔았어. 6억 돈 벌었어도 세금 10원 한 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비과세. 그때 뭐라 그런가? 한도가 없다. 이런 단어 씁니다. 대신 조금 전에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팔아볼까요? 그러면 비과세다, 감면이다? 감면이죠. 감면일 때는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놓고서 산출세 밑에서 일부분을 빼줍니다. 빼주는 걸 뭐라 부르는가? 세액 감면이다 라고 부릅니다. 또는 감면세. 자, 차이점 하나 알아두시라. 비과세라는 게 있고 감면이라는 게 있어. 큰 틀은 비과세는 세금 계산 아예 안 한대. 10원 한 푼 낼 필요 없대. 대신 감면은 세금을 계산해야 돼. 그리고 산출세에서 일부분을 빼주는 거. 그때 쓰는 말이 감면.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나올 것은 비과세인지 감면인지 이런 거 물을 수 있겠죠. 비과세는 크게 보니까 세 가지 기억해라. 파산선고, 한 사람 살려주고자. 두 번째는 농지 교환했대, 농민포.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 딱 하니까. 대신 주로 꼬시는 거,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팔았을 때는 비과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감면. 요 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1번에 1세대 갑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거주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배우자 동그라미. 거주자 동그라미, 배우자 동그라미. 기대하겠습니다. 거주자가 어떤 사람이죠? 뭐 거주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거주자 그러면 표가 떠올라야 된다. 11페이지. 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니까 별표 3개짜리 납세 의무자와 납세치.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 1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고, 거소라는 것은 거주하는 장소를 줄인 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 부르죠. 왼쪽에 적혀 있기를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할 때 국적에는 상관이 없다. 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세법 공부할 때 거주자 보시면서 야, 거주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안 된다. 요 표가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1세대 요건은 무엇인가? 일단은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에서 32페이지 위에다 필게 되겠죠? 잠깐 요거 거주 옆에다는 적으실 때 항상 11페이지로 적어 놓으시면 되고, 여기다가 또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거주자 반대말은 비거주자. 비거주자가 대한민국에 주택 하나 갖고 있다 팔았다고 볼까요? 비거주자가 대한민국에 주택 하나 갖고 있다 팝니다. 양도세는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지금 비과세는 누가 팔았을 때만? 거주자가. 말을 바꾸면 비거주자가 팔면 양도세는 과세. 필기 놓으시고. 한 4년 전에 합격하신 분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 이태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리단길 옆에서. 그런데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태원에 있다 보니까 외국 사람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 사무실에 머리가 노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적을 물으니까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 대한민국에 빌라 하나 갖고 있다. 이태원에 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인 상태에서 팔 때 양도세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영어로 안 묻고 우리나라로 물었답니다. 그럼 판단 기준은 그 미국인한테 뭘 물어봐 했죠? 뭐 are you 거주자? 그렇게 물을 수는 없고 대한민국에 주소 있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얼마나 들어왔느냐? 183일 이상
거주했더라 그러면 거주자니까. 비록 머리가 노래도 양도세는 비과세고. 근데 만약에 180, 324 거주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뭐가 되는가? 비거주자. 그 상태에서 팔면 양도세는 과세. 되시겠죠?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리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줍니다. 배우자의 동그라미고. 그리고 그 밑에 CF.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부부 동그라미, 동일한 세대의 동그라미. 뭐 이런 거 적지 마시고 둘 사이가 나빠도 동일한 세대입니다. 적지 마시고. 자, 무슨 얘기인가? 남편 명의로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로 주택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인 명의로 된 주택을 팔아볼까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판 거다, 1세대 2주택자가 판 거다. 남편 거 하나, 부인 거 하나. 부부네요. 부부는 동일한 세대. 따라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하나 판 거니까 양도세는 과세. 지금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부부는 동일한 세대고. 자, 그 밑에 1주택으로 가볼까요? 1주택. 1주택의 동그라미. 1주택은 주택이 몇 개다? 하나. 판정 기준에 보시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팔았을 때만 비과세입니다. 국내자의 동그라미. 국내 반대말은 국외. 우리 시험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택을 2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에, 또 하나는 미국에. 다시 한번 주택을 2개 갖고 있더라. 하나는 대한민국에, 하나는 미국에. 총 몇 개 갖고 있다고요? 2개.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 팔아볼까요? 그럼 양도세는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왜? 1주택 따질 때는 어디 것만 갖고 따지는가? 국내 거. 그럼 비록 이 사람은 주택을 2개 갖고 있어도 국내에는 하나만 가진 상태에서 파는 거니까 양도세는 비과세. 되시겠죠? 자, 그 밑에 1번 주택의 개념 상시자의 동그라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뭐라 부르는가? 주택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2번에 부수토지 동그라미.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 가로 속에 도시형 내 토지는 5배까지를 부수토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왼쪽에다가 필기해 볼까요? 왼쪽에다가. 앞으로 1년 동안 보실 건데 저는 집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왜? 저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집들은 다 이거니까. 대신 뭐 옆집은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잘 사는 집. 네. 기와집이니까. 네. 자, 그리시면서 지금 주택인데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땅을 봤더니 700제곱미터라고 볼까요? 그럼 지금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가 요거 팝니다. 그러면 양도세를 과세할 거냐, 비과세할 거냐, 그거 따지는데 건물은 당연히 주택이 되겠죠. 요 땅을 일정한 범위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판단 기준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은 5배,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것은 10배까지. 그럼 무슨 얘기인가? 요 주택이 지금 도시지역 안쪽에 있다고 볼까요? 그럼 몇 배다? 5배. 그러면 100의 5배인 500까지. 500까지를 뭐라 부르는가? 부수토지. 그러면 요렇게는 양도세가 비과세. 대신 부수토지 500을 초과하는 200은 양도세 과세.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지금 주택을 공부하고 있는데 주택이라는 것은 건물이 허공에 떠 있을 수는 없다. 그 밑에 있는 땅까지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해 주겠다. 인정하는 범위를 뭐라 부르는가? 부수토지. 그럼 판단 기준은 그 건물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지역 안쪽에 있을 때는 5배까지. 도시지역 바깥에 있을 때는 10배까지. 그럼 두 번째 사례, 이 건물이 도시지역 바깥에 있다고 볼까요? 그럼 10배까지가 되겠죠. 지금 100의 10배는 얼마입니까? 1000이 되겠죠. 근데 700을 팔았으니까 이때는
모두가 다 비과세. 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도시지역이 어딘가, 이거는 공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가장 대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 상, 공을 도시지역이라 부르는 거죠. 그 안에 주택이 있을 때는 정착면적의 5배까지, 바깥쪽에 있을 때는 정착면적의 10배까지를 부수도지라 부른다.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 겸용주택. 역시 왼쪽에다가 그림 그립니다. 현실에서 보시면 이렇게 3층짜리가 있습니다. 가봤더니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2층은 주택, 3층도 주택으로 씁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면적이 100이라고 볼까요? 100제곱미터. 그럼 이렇듯이 주거 용도로 쓰는 게 있고 주거 이외 용도로 쓰는 게 있죠. 이걸 뭐라 그러는가? 겸용이다, 겸용주택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겸용주택은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데,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같이 있는 거, 이것을 겸용주택이라 부른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 팔아볼까요? 그럼 세법은 주택 판 거냐 상가 판 거냐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판단 기준은 면적 갖고 따집니다. 면적. 적어놓기를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지금 사례에서 주거용으로 사는 면적은 얼마다? 주택은 100에다가 100을 더하니까 200이 되겠죠. 주택 외의 면적은 100이 되겠죠. 그럼 주택이 외의 면적보다 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팔았을 때는 우리 세법에서는 뭘 판 거로 보는가? 주택을. 그럼 모두 다 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에 속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비록 1층에 상가가 있었어도.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1층을 주택이 아닌 상가로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역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의 분의 연전보다 작거나 같더라.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사례에서 주택의 면적은 100이고 상가는 200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팔았을 때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이 부분은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상가를 팔았으니까 양도세 과세. 확인되시죠? 다시 한번, 겸용이라는 게 뭐라고요? 겸용. 주거 용도와 주거 이외 용도가 함께 쓰이는 거. 우리 양도세에서 판단 기준은 뭘 갖고 따지는가? 면적 갖고 따진다. 첫 번째,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두 번째는 주택의 면적이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자, 그 밑에 양가로 3번 고가주택 별표 3개. 우리 세법에서는 또 최근에 고가주택 거의 매년 출제합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및 이에 따른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것, 이것을 고가주택이라 부릅니다. 9억 동그라미, 초과 동그라미. 자, 기초 개념. 초과라는 게 뭐죠? 초과? 9억보다 1원 더 받은 거, 조금 더 받은 거죠. 준비하시고, 9억 원은 초과다 아니다. 초과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판단 기준은 주택 종류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 종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하지 않고 내가 이번에 9억을 초과해서 팔았더라. 그러면 고가주택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죠? 비과세? 양도세? 다행입니다. 세법 공부하고 있다는 말이 안 나오니까. 바로 위에 봤더니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공부하고 있죠. 이런 거 놓치지 마셔라. 자, 지금 제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인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 팔면은 양도세는 비과세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하나를 팔았는데 9억을 초과해서 팔았어. 이건 가만히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하나인 상태에서 팔아도 9억을 초과해서 팔면 양도세
과세가 되는 거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도세에서는 항상 고가주택이라는 단어 씁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거. 자, 그럼 아까 사례에서 내가 주택을 2억에 샀습니다. 2억에 사가지고 나중에 8억에 팔아볼까요? 돈 얼마 벌었죠? 6억. 그럼 고가주택이 아니다. 아니니까 양도세는 비과세. 10원 한 푼 낼 필요 없습니다. 대신 두 번째 케이스는 2억에 산 것을 나중에 10억에 팔아볼까요? 10억에 팔았다. 고가주택이지 않습니까? 그거 팔 당시 나는 주택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비록 1세대 1주택이어도 9억 초과해서 팔았으니까 양도세 과세시키겠다. 의미 파악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 고가주택이 매년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계산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가볼까요? 갑이 5억에 샀습니다. 샀달 뭐라 부른다? 취득. 3년 6개월 보유하다가 얼마에 팔았는가? 10억에 팝니다. 그러면 요거 팔 당시 이 사람은 주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 부르는가? 1세대 1주택 팔았다라는 단어 쓰는 거죠. 그러면 요거 팔았을 때 양도세는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라고요? 왜?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팔았으니까. 만약에 8억에 팔았더라 그러면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되는 비과세고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이니까 양도세 과세죠? 네. 의미 파악합니다. 갑이 필기 안 하셔도 되고 주택 하나를 팝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죠. 그리고 2년 이상 보유는 전제를 깔겠습니다. 9억에 팔았다. 9억에 과세다, 비과세다? 9억 원은 고가주택이다, 아니다? 고가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비과세. 자, 그런데 을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팔았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데 얼마에 팔았는가? 9억에다가 100원을 더 받았습니다. 고가주택 맞습니까? 맞죠? 그럼 양도세는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준비하시고, 그럼 양도세 과세할 때 9억 100원을 다 과세될까? 아니면 9억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하는 100원만 과세될까? 정답은 초과하는 100원만. 요거 꼭 기억해라. 다시 한번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팔았더라. 고가주택은 9억을 초과해서 판 거야. 9억까지는 비과세고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 허를 찔러볼까요? 왜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될까요? 왜? 그런 이유는 묻지 말라고요? 얘를 알아둬야 됩니다. 왜 그런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9억 100원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 가만히 있을까요? 데모할 겁니다. 왜? 이 사람보다 나는 100원 더 받았을 뿐인데 이 사람은 한 푼도 안 낸대. 나는 9억 100원에 다 내래. 말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과세 형평을 위해서 이 사람과 형평을 위해서 이때는 9억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는 100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걸 매년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오셔가지고 이 사람이 5억에 샀네요. 3년 6개월 보이다가 10억에 팝니다. 9억을 초과하는 거니까 고가주택인 거 아시죠? 그리고 요 그림 꼭 기억해라. 10억에 판다. 근데 봤더니 조금 전에 9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는 1억만 과세죠. 제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겁은 좀 나는데 여긴 이해됐다. 9억 100원에 팔면 9억까지는 세금 안 낸대. 초과는 100원만 낸대. 그럼 똑같이 10억에 팔면 9억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는 1억만 과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억 중에서 1억만 과세되는 거 보이십니까? 10억 중에서 1억만 과세돼. 이거 꼭 기억해라. 자, 그러면 양도세는 과세니까 세금 계산해 볼까요? 양도가액은 얼마? 보실 때 나 10억에 팔았어. 그런데 9억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는 1억만 과세니까
1억을 적어볼까요? 얼마에 샀다? 5억에 샀다? 그러면 다른 게 없으면 양도 차익은 1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4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 내지 말란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0억에 팔았을 때 10억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5억에 샀죠. 그러면 다른 게 없더라. 10억에서 5억을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5억이죠. 그런데 요 5억은 10억에 팔았을 때에 대한 5억이죠. 근데 우리는 10억 중에서 9억은 과세 안 한대. 초과는 1억만 과세한대. 그러면 전체를 구해놓고 여기다가 10분의 1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환 가정. 5억은 10억에 팔았을 때에 대한 양도차익이야. 그런데 우리는 9억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는 1억만 과세니까 전체 5억에다가 10분의 1을 곱해야 된다. 그러면 5억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 나오는가? 5천만 원. 자, 이때 5천만 원을 뭐라 그러는가? 고가주택에 적용할 양도 차익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매년 출제되더라. 따라서 계산 문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하라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 구했죠. 거기다가 곱하기를 붙여야 된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 이걸 보시면서 야, 그러면 고가주택은 무조건 10분의 1 곱하는구나. 그러면 큰일 난다. 왜 10분의 1 곱합니까? 10억에 팔았으니까. 이걸 전 제일 걱정한데도요. 연습해 볼까요? 그럼 5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면 10분의 1 곱하는 거 아시겠죠? 5억에 사서 12억에 팔아볼까요? 그거 얼마 곱하죠? 저 걱정을 할 만하겠죠? 12억에서 9억은 비과세야. 초과하는 거 3억은 과세하죠. 떠줄 때는 12분의 3. 하나 더 해봐야 됩니다. 5억에 사서 15억에 팔았다고 볼까요?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고 얼마죠? 빼기가 돼야 되겠죠? 15에서 9를 빼면 6억이지 않습니까? 떠줄 때는 15분의 6을 곱해야 돼. 곱하기 잊지 말자.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은 밑에는 나중에 공부하고.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기억. 형광펜 칠해볼까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거기 형광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요건 충족했습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에 적용될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다가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례에서 5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가주택에 적용될 양도차익 5천만 원 어떻게 구했습니까? 전체 양도차익 10억에서 5억 빼니까 같이 필기해볼까요? 양도차익은 5억이야. 양도가액은 판 금액이죠. 얼마? 10억. 여기다가 10억. 따라서 10분의 1을 곱하니까 고가주택에 적용될 양도차익은 5천만 원이 나온다. 네. 잘 출제합니다. 곱하기 꼭 붙이자. 작년에 출제됐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율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양도차익이 4억 원인 경우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저도 이렇게 가끔 지으면서 생각하길 언젠가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쫙 지워질 그날이 올 거야. 좀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맞다 틀리다. 자, 이 문제 뭘 구하라고요? 양도차익. 그러면 적어볼까요? 양도차익 어떻게 계산합니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편비 빼주면 양도
차익. 우리 만나서 거의 10번 이상 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빼주면 양도차익.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래. 12억. 양도차익이 4억이래. 양도차익 4억. 이거 보시면서 세상에 이런 거 모르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가? 좋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과세는 양도차익. 키포인트 1세대 1주택을 12억에 팔았죠.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왜? 고가주택이니까.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 구해놓고 뒤에다가 곱하기 붙이면 된다. 12억 중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고 위에 얼마 있죠? 12 빼기 9는 3억 원. 1, 4, 1억. 따라서 양도세, 과세, 양도차익은 1억이다. 3억 틀렸다. 상중하? 하가 되겠죠?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하시네요. 네. 대신 요거는 제가 어떻게 못 해드립니다. 4 곱하기 12분의 3 하면 1 나옵니다. 1. 네. 그리고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네. 자, 한 장 넘겨서 33페이지. 3번의 제목이 뭔가?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특례자의 동그라미. 특례라는 것은 아닌데도 봐주겠다. 그때 쓰는 말이 특례죠. 칠판 같이 보시면 1세대 2주택이 뭐겠습니까?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어. 1세대 2주택. 그 상태에서 하나를 먼저 팔아볼까요? 양도세는 과세. 자, 2개인데 하나를 먼저 팔아. 원칙은 양도세 과세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뭔가?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와닿지 않죠? 그럼 사례. 양가로 1번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일시적인 동그라미. 지금부터 계속 읽어있지만이 머리에 남습니다. 칠판을 오셔가지고 필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A란 주택을 샀습니다. A주택 이름은 종전의 주택. 그리고 나서 B란 주택을 취득합니다. B란 주택 이름은 다른 주택. 똑같은 말은 신규주택. 여러분 거네요. A를 사고 나중에 B를 샀죠. 총 몇 개 갖고 계십니까? 2개. 지금 2개인 상태죠. 1세대 2주택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A라는 종전주택 팔아볼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주택 몇 개인 상태에서 2개인 상태에서 A를 하나 파니까 원칙은 양도세 과세. 나 지금 2개 갖고 있다가 하나 팔았더라. 양도세 과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더라. 그러면 요거 팔았을 때는 주택이 몇 개지만 2개지만 하나인 상태에서 한 개 판 거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닌데도 그렇게 본다 그래서 특례. 의미 파악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요건은 무엇인가? 위에 건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나서 B라는 다른 주택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B라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라는 종전주택을 팔았다. 그 요건 충족했을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겁니다. 예. 참고로 제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 이번에 쟤를 샀죠? 얘를 또 삽니다. 쟤를 팔아볼까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왜? 시험장 갔을 때 문제 읽으면 거기에 예, 쟤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요런 말이 나오는 거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뭘 팔았을 때만 종전의 주택을 팔았을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 너무 약하신데요? 계속 읽어보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뭘 팔았을 때만
종전의 주택 팔았을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 이제부터 저만 바빠질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A라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B라는 다른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B라는 다른 주택을 먼저 팔아볼까요? 양도세,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아까 그 요건 충족했을 때만 1세대 봐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A라는 종전주택을 취득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네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A라는 종전주택 팔아볼까요?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아까 그 요건은 3년 이내 팔았을 때만. 세 번째 케이스. A라는 종전주택 했는데 1년이 안 지났어. 6개월 만에 B라는 주택 취득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A라는 주택 팔아볼까요? 양도세는 과세.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의 틀만 잡으면 된다. 언제 1세대 1주택을 받을 것인가? A라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B라는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돼. 그리고 3년 이내에 뭘 팔았을 때만 A라는 종전주택 팔았다. 그 요건 충족했을 때만 요거 팔았을 때 나는 주택이 2개인데 하나인 상태에서 판 거로 봐주겠다. 확인되시죠? 네. 그러면서 우리 세법에서 요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세법이 짜증나는 겁니다.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건 뭔가? 요 A라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또 B라는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 그러면 3년을 2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확인되시죠?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에서 일부 지역, 또 내려가면 세종시,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부산광역시의 일부 지역. 이제 여러분 차례 2년은 어느 경우라고요?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 돼. 그리고 다른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 그러면 3년의 기간을 줄여서 2년 이내에 A라는 종전주택 팔았을 때만. 확인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시적인 2주택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2번의 상속은 다음번 과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이제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팔아야 되는 거죠. 2년 이상 보유의 동그라미. 그래서 키포인트는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원칙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데 동그라미 2번의 별표. 세법이 거의 누더기가 됩니다. 개정사항이 많으니까. 자, 보니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제죠. 그리고 취득 당시 어디에 있는 것인가? 조정 대상 지역. 그러면 나중에 팔았을 때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그 다음 2년 이상 거주, 거기에 동그라미. 2년 이상 거주 기간도 충족했을 때만 비과세 줍니다. 다시 한번, 언제 이후에 취득한 거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어. 취득 당시 어디에 있다고요?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딘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에서 일부 지역, 내려가서 세종시, 저 밑에 부산광역시의 일부 지역. 그 안에 있는 거 취득했을 때 나중에 이제 판다는 거죠.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그 집에서 2년 이상 살았어야 돼. 거주 요건 충족했을 때 한해서 양도세 비과세 줍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보유 기간은 내가 산 날부터 판 날까지, 취득부터 양도까지고, 거주 기간은 내가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산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 따집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에 내가 주택 갖고 있었는데 중간에 재건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 동그라미, 통산의 동그라미. 거주하거나 보이는 중에 재건축했을 때는 통산한다. 양가로 2번. 제목 볼까요?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칠판으로 오시면 우린 지금 1세대 1주택 팔았습니다.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하고 팔았어야 돼. 그런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적이 있었어. 그럼 나는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하고 팔았을 때만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양가로 2번은 그런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해준다는 겁니다. 의미 파악됐습니까? 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과정에 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통과라고 일단 적어놓으시고. 되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양도세입니다. 다시 한 장 앞에 보시면 32페이지 양도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다?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는 세금 계산 안 한대. 10원 한 푼 낼 필요 없대. 대표는 세 가지가 있다. 1번에 파산 선고. 한 사람 살려주고자. 두 번째는 농지 교환, 농민보호.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 그중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했을 때 비과세야. 첫 번째 1세대 요건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돼.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 그럼 만약에 비거주가 팔았더라 그러면 양도세는 과세야. CF의 부부는 동일한 세대고. 자, 그다음 1주택 하나 따질 때는 국내 것만 갖고 따지는 거죠. 그리고 주택이란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서 건물 밑에 있는 땅도 일정한 범위까지 인정해 준대. 일정한 범위 뭐라 하는가? 부수토지. 도시지역 안쪽에 있을 때는 5배. 도시지역 바깥에 있을 때는 10배까지. 그리고 겸용주택. 겸이라는 것은 건물이 있는데 주거 용도가 있고 주거 이유 용도가 함께 쓰이는 거야. 이걸 팔았을 때 세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면적 갖고 따진대. 첫 번째, 주택의 면적이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전불주택을 보고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을 본대. 자, 그 밑에 고가주택 최근에 계속 출제합니다. 팔았을 때 실제로 9억을 초과해서 팔았어. 그럼 비록 1세대 1주택을 팔았어도 9억까지만 비과세고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야.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 나왔을 때 곱하기 붙여야 돼. 전체 양도치를 계산해놓고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억에 팔았을 때는 10분의 1을 곱하고 12억에 팔았을 때는 12분의 3을 곱해. 한 장 넘겨서 33페이지 1세대 1주택의 특례. 왜 특례란 말 쓰는지 아시겠죠? 내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 한 채를 팔면 양도세는 과세가 원칙이야. 그런데 요건 충족하면 2개인 상태에서 하나를 팔아도 하나인 상태에서 판 것으로 봐준대. 그 첫 번째 일시적인 2주택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나서 B라는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그리고 3년 이내에 A라는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만 1세대 1주택을 봐줘. 그리고 3년을 2년으로 줄인 경우가 있죠. 어느 경우가 2개 다 조정된 사항적이 있을 때. 그리고 쭉 내려오니까 4번에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하고 팔아야 돼. 근데 희한한 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어. 그리고 취득 당시 어디에 있는가?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 그러면 2년 이상 보유에다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꼭 충족해야 돼. 그때만 비과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준다는 게 있는데 그건 다음으로 넘겼어. 확인됩니까? 네. 나중에 이제 합격해서 나가시면 이 비과세 파트를 손님들이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다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힘든 양도세 다 끝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쳐볼까요? 네. 그렇다고 종강은 아니고 잠시 쉬었다가 취득세 진도 나갑니다.